안녕하세요. 책과 친해지는 사람, 책친사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소곤소곤하냐면 심야 책 읽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자고 있어서 오늘은 조용조용 책 읽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부의 23쪽 2 곱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동그라미를 안 쳤는데 오늘 이걸 읽어보니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은 이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소곤소곤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2 곱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독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2 곱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답을 떠올렸다면 그 답을 품고 이 글을 읽기 시작하길 바란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쇼펜하우어는 당시 교육가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한다. 교육자는 아이에게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대신 다른 사람의 완성된 생각을 머릿속에 잔뜩 주입하려고 애쓸 뿐이다.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건네는 종처럼 느껴진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그렇지 않은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고 있는 상황. 쇼펜하우어는 이를 직관과 개념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직관이고 누군가의 완성된 생각이 개념이다. 그래서 직관이 개념 앞에 있어야 한다고. 먼저 직관과 개념의 뜻을 알아보자. 직관이란 감관의 작용으로 직접 외계의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음. 쉽게 말하면 직관은 직접 관찰한다는 뜻이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찰하는 것이 직관이다.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이다. 개념은 개개인이 직관한 내용을 모아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낸 것이다. 각각의 개인이 겪고 경험한 것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모아 보편화된 조건으로 모은 것.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생각이다. 직관과 개념은 다르다. 직관은 울퉁불퉁하고 개념은 매끄럽다. 직관은 각자 다른 개성이고 나만의 독특한 생각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이다. 개념은 그 울퉁불퉁함을 망치로 깨서 매끄럽게 만든 것이다. 1997년 나는 개념 속에서 개그맨 생활을 시작했다. 젊었을 때 참고 일해야 된다. 나중에 행복한 날을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빨리 집을 사야 한다. 장사를 할 때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남겨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개념 속에서 낮에는 MBC 개그맨으로 옥션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밤에는 4-5군데씩 밤무대에 오르면서 살았다. 밤무대까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30분. 씻고 누우면 밤무대 여파로 심장이 둥둥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5시쯤 겨우 잠들고 7시에 일어났다.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을 위해 참고 살라. 그 개념 속에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때 나에게는 직관 자체가 없었다. 그게 뭔지도 몰랐다. 8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2005년 교통사고가 났다. 드라마 해신 촬영을 마치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도 나는 몸이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완전히 넋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시속 150km로 달리다 앞서가던 트럭과 크게 충돌하고 말았다. 눈을 뜨니 의사 선생님은 내게 사흘 안에 죽을 수 있으니 유언하고 신변을 정리하라고 권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누리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그때 깨달았다. 아,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직관 없이 개념 속에서 살았구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후회됐다.
다행히 나는 죽지 않았고 이제 쇼펜하우의 책을 읽고 직관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 죽음 앞에 가서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직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 죽음 앞까지 가본 대부분의 사람이 나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우리는 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할까? 직관이 없어서 그렇다. 있어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못하니 남에게 의지하고 남들이 말하는 개념대로 살아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직관을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이 세상을 직접 관찰하고 판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린 시절 직관이 생기기도 전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개념 속에서 삶을 시작한다. 문제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산다는 점이다. 개념 속에서 죽어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죽음 앞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된다. 내가 나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러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를 계속 의심해야 한다. 나는 진정 스스로 생각하는가? 내 삶의 기준은 어디서 왔나?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판단하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즐겁게 돈을 벌고 있는가? 개념 속에 산다는 건 남들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다. 자유롭지 않다. 당신이 다니는 직장,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버는 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진짜 나는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묻고 또 물어라. 자, 그럼 내가 이 글의 초반에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2 곱하기 2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곱하기 2는 4가 훌륭한 것이라는 점엔 나도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다 그 권리를 인정하려면 2 곱하기 2는 5도 역시 훌륭하다고 해야 할 게 아닌가. 내게 네 번째 이론이 있소이다. 그가 소리쳤다. 2 더하기 2은 4이라는 것. 조르바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5번째 이론도 있지요. 영감님. 2 더하기 2은 4이 아니라는 거요. 어때요, 영감님?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하나 고르시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4라고 가르친다고 교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2 더하기 2는 4가 아닌 다른 세상을 난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어. 알시드가 말했다. 대답해보라. 2 곱하기 2는 모두 4라고 대답한다. 내가 개념이 뭐라고 있는가? 공통된 생각이라고 있다. 2 곱하기 2가 4라는 답은 개념이다.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다. 4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스토옙스키도, 니코스 카잔차스키도, 카미도, 앙드레지드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기할 정도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2 곱하기 2는 4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나만의 답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23이 될 수도 있고 498이 될 수도 있다. 나만의 직관으로 나만의 2 곱하기 2의 해답을 찾으라는 말이다. 안중근 의사도 자신만의 직관을 찾은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는 2 곱하기 2는 30이라고 직관에 의한 답을 내렸고 그 32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2 아이와 아내, 어머님을 버려두고 떠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개념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안중근 의사는 직관을 통해 강렬하게 느낀 것이다. 당신의 소명을. 사실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것도 개념에 불과하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150년을 살면 무엇하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직관으로 인생을 느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독자여, 당신의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 계속 질문하라. 고전을 통해 죽어있는 당신의 직관을 살려라. 독서를 통해 대우주의 연결고리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모든 고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길 바란다. 제가 오늘 이 2 곱하기 2는 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던 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2 곱하기 2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2 곱하기 2는 30이라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2 곱하기 2는 4라고 이렇게 획일화된 직관이 아닌 개념으로 많이 제시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덕적인 이제 관념과 개념이라는 그 틀에 쌓여서 너무 정확한 이 개념만 중시해서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이의 인생도 자기 직관대로 살아야 하고 또 나의 인생도 나의 직관으로 살아야 각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책진사 여러분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내일도 5분의 기적 함께해요.